임대차의 효력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 필요비는 소소한 비용을 말해요. 이렇게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에 대하여 즉시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비는 임대인에게 바로 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유익비는 약간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필요비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즉시 상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어요. 유익비는 약간 큰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임대인이 상환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죠. 따라서 임대인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했기 때문에 변제기가 도달한 게 아니잖아요. 아셨죠? 그리고 필요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받을 수 없고요. 오로지 유익비에 대해서만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비용상환 청구권은 이기 차임연체로 해지당한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인정이 되고요. 그리고 일지사용 임대차, 모텔 숙박 같은 경우죠. 이렇게 일지사용하는 임대차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에게 비용상환 청구권을 배제하는 이러한 배제 특약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권은 반환일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인정되는 권리를 모두 고른 것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모텔 숙박 같은 경우죠. 이 경우에 인정되는 권리는 우리 시험에서는 딱 하나예요. 바로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권입니다. 나머지 권리는 일시사용 임대차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1번이 답이죠. 다음,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래의 권리에 관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보통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 무효잖아요. 그런데 불리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 즉 유효인 것을 고르는 문제니까 해당 규정이 임의 규정인 것을 골라야겠죠. 임의 규정은 비용 상환 청구권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나머지 청구권, 나머지 권리들은 전부 다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강행 규정인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다음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 이러한 것들을 지상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지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 즉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한 때에 비로소 토지 임차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거절당했을 때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 즉 적법 전대의 경우죠. 이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 이런 것들이 바로 지상물이라고 했죠. 지상물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거고요. 적법 전대인은 임대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죠. 먼저 이렇게 임대할 것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 즉 임대해달라고 했는데 거절하는 거죠. 이렇게 임차인이 거절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한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이기의 차익 면체로 해지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앞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 다 인정됐잖아요. 하지만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뒤에 나오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당연히 무효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상물은 웬만한 건 다 돼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은 임대인 동의 없이 지은 건물, 무허가 건물, 근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임대인에게 무용한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건물,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청구 가능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것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건물 임대차는 해당 사항 없어요.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임차인이 행사하면은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 아니죠.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지상물은 웬간하면 다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맞는 지문이죠. 2번 임차인이 지상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경우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쵸? 임차인이 지상물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해버리면은 원래의 건물 주인인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대신 해당 지상물을 매수한, 즉 새로운 건물 주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2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에요. 3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은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돼요.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죠. 4번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을 연체해서 해지당한 경우죠. 그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없지만 해지 통고로 기간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효하다. 아니죠.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배제하는 특약이잖아요. 따라서 유효가 아니라 무효죠. 무효. 강행규정 위반이니까요.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요한다. 아니죠. 임대인 을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아니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에요.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아니죠.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매수 청구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틀린 질문이고요. 3번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바로 이런 경우죠. 임대인 을의 토지뿐만 아니라 제3자인 병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을 갑이 지은 거예요. 이 경우에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아니죠.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할 수 없어요. 건물 전체에 대해서는. 다만 임대인인 을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면, 즉 매매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은 이 해당 부분이 그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틀린 지문이죠. 3번도. 4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쵸? 이게 차임 연체 같은 채무 불이행 때문에 해지당하면은 이러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갑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죠. 5번. 갑은 매수 청구권의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아니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일단은 계약 갱신을 청구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다음은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즉 임대인의 동의를 얻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 즉 적법 전대 경우죠. 이렇게 적법 전대의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여기서 동의는 임대인의 동의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이기의 차임 연체로 해지당하면 불인정이고요. 그리고 일시사용 임대차에도 불인정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죠.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거예요.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한 물건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고깃집을 하는데 고깃집 간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간판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한 물건이죠. 따라서 그 간판은 매수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부속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대차에만 인정되는 거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토지 임대차에만 인정됐죠. 하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대차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행사하면은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아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건물 임차인에 대해서만 인정돼요. 토지 임차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죠. 따라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 답입니다. 2번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을 부속한 경우에도 인정되고요. 3번 적법한 전차인에게도 인정됩니다. 그리고 4번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강행유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5번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 부속된 물건, 예를 들어서 임차인의 간판 같은 경우라고 했죠. 이 경우에는 매수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차인의 지위와 분리하여 부속물 매수 청구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그쵸? 분리할 수 없어요. 2번 임차 목적물의 구성 부분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물권법에서 배웠잖아요. 구성 부분은 부합된다라고 배웠죠. 부합되면은 동일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객체가 될 수 없습니다.
3번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지된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쵸?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즉 이기의 차임 연체가 돼서 해지당하면은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4번 부속물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어야 되죠. 5번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한 때에도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된다. 아니죠. 증축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라는 얘기는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기한 겁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가 허용되는 게 아니죠. 포기했으니까요. 따라서 5번이 틀린 질문이고 답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임차물의 필요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이 지문은 필요비가 아니라 유익비여야지 맞는 지문이에요. 필요비는 즉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유익비는 이렇게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부속물을 매수한 경우 임대차 종료 전에도 임대인에게 그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 시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차 종료 전에는 행사할 수 없어요. 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토지 임대차 등기 대신에 지상 건물에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 토지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거라고 했죠. 따라서 3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죠.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의 청구 없이도 임대인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먼저 계약갱신을 청구해야 됩니다. 5번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아니죠. 민법상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다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에서는 임차인만 가능하죠. 그건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쉽다.